새벽에 우는 것들. 새벽 4시가 조금 못된 시간, 잠에서 깬 가금류들의 울음이 시작된다. 듣기만 해서는 저것이 무슨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한참을 듣고 있노라니 이제 막 세상을 깨우려 들기 시작한 달개 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직 목청이 트이지 않은 것인지 원래 쉰 목소리를 지닌 것인지 어쨌건 음악적 발성과 음정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자는 달개 울음소리가 틀림없다. 게다가 새벽에 울지 않는가. 이내 다른 동네에 다구는 소리가 음정과 박자를 두루 갖추고 비로소 새벽이 왔음을 알린다. 이곳저곳에서 우러대는 새벽 달개 울음소리에 놀란 개가 달을 보고 우는 여우 소리를 낸다. 하지만 끈기는 영 당만 못하다. 하기는 낯선 이를 보고 짖는 것이 제 특기인데 새벽닭 흉내를 내려니 쉽지 않을 것이다. 서너 번 그리 우는가 싶더니 남 깨우는 일이 시들해졌는지 그만 그치고 만다. 인간들의 잠을 깰 만큼 우러대는 닭과는 딴판이다. 그러고 보니 밤새 우는 놈들도 있다.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애절함과 급박함이 묻어있다. 어느 풀숲이거나 나무 기퉁이에서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울고 있음직하다. 어차피 나야 운다고 쓰겠지만 놈들이 들으면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레나데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리라. 톱 해트 쓰고 지팡이를 든 배짱이의 멋진 모습이 연상된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뒤를 따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야 할 것이거늘 훗날을 노래할 자손을 지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밤새도록 이어졌을 뿐이리라. 우리끼리야 울음소리만 얼핏 들어도 저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지 어디가 아파 우는지 금세 가늠한다. 여인의 흐느낌만 들어도 그 울음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목청 덜 떨어진 닭은 매일 새벽 이맘때쯤이면 울어대니 그저 아침잠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 정도로 알 뿐 울음의 의미야 어찌알까.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그저 그리 짐작할 뿐이다. 오늘 새벽 서울과 자카르타의 2시간의 시차만큼 일찍 눈이 떠질 무렵 마침 울기 시작한 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연유를 캐보는 시간을 갖는다. 어차피 세상을 뒤흔들 혁명가의 탄생을 알리거나 세상을 이끌 현자의 탄생을 암시하는 울음은 아니니 내 상상력 역시 책 속의 설명을 넘지 못한다. 여전히 내 듣기에는 하루가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부지런한 달개 울음이요, 가끔 풀숲을 거니는 인간들의 발걸음에 밟혀 죽어도 자손을 퍼뜨려야 하는 풀벌레의 애절하고 절박한 울음일 뿐이다. 문득 나는 어떤 울음을 울었나 생각해 본다. 어떤 울음을 울었을까? 먼 옛날 목침 위에 바지를 걷고 올라서서 죄목을 외우는 어머니의 판결을 듣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며 울던 울음. 배가 아파오는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길을 구하는 응석 섞인 울음. 좀 더 커서는 달빛 젖은 가을 창가에 서서 바닥 모를 울음을 울기도 했었다. 수없이 울었을 울음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매를 멈추게 하려는,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과장되고 거짓된 울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새벽 목청 덜 트인 닭을 따라 나도 운다. 며칠 전 출국하던 날 새벽
미처 잠이 깨지 않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아버지 저 지금 공항에 가요 라고 말씀드렸다. 잠결에 그래 잘 다녀오거라 하시던 아버지의 똘똘하지 못한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 뒤따라 나오며 집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뒤돌아보며 글쎄 가기는 가는데 두 애들만 두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저 애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잘 다녀오라던 어머니의 농 섞인 말씀이 가슴을 저민다. 여행이 습관이 되었고 얼마간이라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싶으면 안달이나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런 내 욕심만 채우려고 여러모로 무리한 여행을 계획하고 감행한 것이 후회가 된다. 어렵게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걱정 말고 다녀오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착한 아이처럼 잘도 들었다. 늘 그랬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법이 없으셨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당신의 속마음까지 배려할 만큼 성숙한 적도 없었거니와 그런 배려가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될까를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엿줍는 것만으로도 효자라고 여겼다. 지금도 그러냐고. 부모님 생전에야 애를 벗어날 수 없으니 당연하지 않겠나. 지금쯤 일어나 아침밥을 안 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한 번도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방문에 귀를 대고 당신들의 숨소리를 들으려 한 적이 없었다. 따로 살 때 아버지는 내 집에 와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하셨다. 눈이 온 날은 마당이 잘 쓸려져 있었다. 우렁각시도 가끔씩 드나들었다. 함께 사는 요즘 어머니는 아침 먹으라고 내 방문을 두어 번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그냥 두 분이 조용히 아침을 드신다.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으니 잠을 좀 더 자야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일이 있으면 미안해하며 거들어줄 것을 요청해오기도 하신다. 그냥 편하게 시켜도 되련만 하기는 일을 할 줄도 모르지만 하기도 싫다. 해보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허리가 부러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그것을 아신 것일까? 이러한 내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수없이 속상해하고 반성했지만 결국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였다. 일할 줄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께 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것. 미술을 치닫는 아버님과 팔순을 넘긴 어머님을 밭에서 뵙는 괴로움을 여러분은 아시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새벽을 알리는 덜 떨어진 닭의 울음소리가 잠을 깨우고 새벽의 고요함이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